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사람은 변해도 등기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냉소적인 주제가 될 수 있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인간관계들 속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느꼈던, 투자하면서 경험했던 인간관계,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동산 등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이야기 남겨보면 또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세입자분이랑 웃으면서 계약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내 집에서, 내 공간에서 생활을 해주신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서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중개사분들도 많이 만나죠. 중개사분들 이제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 많은 조언들을 듣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제 중개사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이 물건을 팔아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물건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맹목적으로 거짓말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물건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는 호재를 막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업자분들도 많이 만나요.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분들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람들은 간사하다는 겁니다. 저 역시 간사해요. 사람들은 간사하다라는 거를 저는 투자를 하면서 인정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다가와서 저한테 손해를 주고 떠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죠. 세입자분들도 웃으면서 다가왔다가 나갈 때가 되니까 월세가 막 밀려 있고, 그리고 안에 내부를 보니까 엉망으로 써서 진짜 다른 세입자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훼손해 놓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중개사분들도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한 달, 두 달 있다가 중개사분에게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그때 있었던 호재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아무 말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호재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언제 그랬나요? 이렇게 등을 돌리면서 입장을 바꾸시는 중개사분들도 정말 많죠. 그리고 수리업자분들 같은 경우도 말과 달라지는 경우를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바가지를 씌우고 모른다는 이유로, 사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돈을 더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이건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리를 좀 찾아야 되고, 이 실리는 또 누군가에게는 간사함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이런 간사함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나에게는 손해가 올 수 있겠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록과 문서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저는 녹음과 기록을 합니다. 문서화 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서 녹음은 부동산 투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입자를 만날 때도 감정보다는 보증금 구조, 그리고 계약에 대한 구조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은 제가 믿을 유일한 구석이에요. 어떤 호재를 믿는 게 아니라, 특히나 우리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상 물어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줄 돈이 없다면, 물어줄 돈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게 등기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또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서에 대한 기록을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권리관계, 채권, 근저당, 속내가 다 보이고, 사람은 가면을 쓰지만 등기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이 등기부 등본은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입자로만 살 거야, 나는 집을 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정말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등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쁘고 우리가 지칠 때, 마음이 무너질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종이 한자, 등기부 등본, 그거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믿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기들을 보면 어쩔 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좀 짠한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족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막 바쁘게 살아간다, 우리는 슬픈 일이 있다, 이렇게 해도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가족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끝났을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등기에서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도 저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마운 등기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사실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면 고마운 등기가 될 수가 있고 고마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시세 잘 오르고 세입자 잘 맞추고 팔기 쉬운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좋은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남들도 좋아하고 내가 봤을 때 팔기도 무리 없고, 특히 경매로 치면 뭐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고 입지나 학군이나 호재나 이런 것들이 적당히 들어가져 있는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죠. 나쁜 등기는 뭘까요? 반대로 그냥 우리에게 돈을 벌지 못하게 해주는 등기는 나쁜 등기, 나쁜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무리해서 한 투자, 경매로 치면 권리분석상 문제 없는 것들만 하세요라고 했는데, 권리분석상 문제 있는 것들, 어려운 물건들, 막 특수 물건, 유치권 이런 것들 내가 해서 막 5년, 3년, 10년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부동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친구를 잘못 사귀고 잘못 만나게 되면 나 역시 그 친구처럼 시간을 너무 오래 허비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친구 사귀는 것도 조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친구는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좋은 친구들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좋은 친구들만 사귀고 싶고 좋은 등기만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등기를 치는 거를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감정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있고, 이거를 마치 뭐 친구 따라서 그냥 투자한다, 저 친구는 믿을만 하니까, 또 우리 유튜브 많이 보니까, SNS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저 사람이 찍어주는 거 그냥 모르쇠로 투자해야겠다, 그냥 저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내가 알아보기 싫으니까,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우리 친구 만날 때도 그렇고 누구 만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등기 친구 만들 때는 신중하게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등기는 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 미래와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내가 잠잘 때도 이 등기는 살아있고 돈을 벌어주고 또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 재산이고 내 명이고 내 인생에 담긴 종이 한 장이에요. 신중해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24년도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경매 투자하고 후회한 투자자 비율이 27% 정도가 된다고 해요. 10명 중에 3명은 사놓고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후회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데, 막 누군가가 추천하는 물건들 하고 그러면은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랑 투자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한 번에 좋은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에 어디 가서 뭐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들이 좋은 거죠. 누군가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친구가 아니라, 내 입장, 내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투자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맞는 투자가 너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너한테 맞는 친구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저는 투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람은 떠나도 등기는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결국 우리 종이 한 장, 그 모든 것에 내 모든 거를 증명합니다. 투자에서는요. 저는 이제 등기 볼 때, 또 우리가 부동산 경매할 때 부동산 등기를 보게 되잖아요. 그 등기를 보면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 부동산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등기부등본 봐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 등기는 어떻게 될까? 내 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내 히스토리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나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 어떻게 보면 성적표, 어떻게 보면 생활기록부 같은 거죠. 등기부등본이. 거기 안에 내 기록이나 역사를 잘 새겨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투자는 뭐 AI 이런 것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게 사람 공부고 사람 심리고 나를 알아야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나를 알아야 너를 알 수 있고 너와 나를 알아야 또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사람 공부가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럼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 영상 보시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저는 어떤 사람인지, 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름인데 여름 되면 이제 임장 다니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짝 임장 많이 다니시고 또 특히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